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직함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이었다. 매일같이 복도에서 들려오던 학생들의 인사, 학부모들의 존경 어린 시선, 교직사회 내에서의 동료의식은 오랜 시간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퇴직과 함께 사라졌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 이름 대신 전직, 역할 대신 과거라는 단어들이 뒤따르며 그의 삶을 지웠다. 마치 긴 연극을 마치고 무대 뒤로 퇴장한 배우처럼 그는 이제 조용한 무명의 시간 속에 있다. 교사라는 역할이 지워지자 나라는 사람도 함께 흐려졌다는 고백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퇴직 교사들이 겪는 감정적 공백과 사회적 단절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그 단절과 상실의 실체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교사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73세 이모 씨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던 그는 은퇴 직전까지도 교육연구부 장직을 맡으며 모범적인 교사로 인정받았다.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좋아했고 학부모들은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삶은 놀랍도록 고요해졌다. 더 이상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교사 시절엔 누구보다 바빴던 일상이 퇴직 후에는 낯선 적막으로 채워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전화를 들어도 누구의 메시지도 없다. 그는 스스로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평생교육센터에 강사로 등록도 해보았지만 수요가 적다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일부 단체에선 나이 많으신 분은 죄송하다며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교사가 아닌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남 광양에서 살고 있는 70세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교직 생활 동안 기술가 교사로 근무했으며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손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알려줬다. 정년 퇴임 후 그는 오랜 꿈이었던 지역 청소년 대상 목공 교실을 열고 싶어 했다. 자신이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뭔가를 만들며 성취감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그는 자비로 창고를 개조해 수업 공간을 만들었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냉담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고 부모들은 왜 굳이 목공을 배워야 하냐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 있을 땐 내가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허무함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여성 장모 씨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평생을 아이들과 보냈고 특히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쏟았다. 퇴직 후에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상담 분야는 이미 젊은 전문 인력 중심으로 채편돼 있었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채널은 제한적이었다. 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교사들에게 연락해도 요즘은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온라인 플랫폼에 자기소개를 올리고 상담 활동을 시작했지만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던 자신이 갑자기 사회에서 지워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아이 하나 붙잡고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라는 말은 은퇴한 수많은 여성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그녀는 교사가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음을 뒤늦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세 사례는 퇴직 교사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은 문제, 즉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교직에서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자긍심은 빠르게 고립감과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 더 이상 부를 이름조차 사라졌다는 실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존재를 규정했다면 은퇴 후엔 그 이름을 부르는 이가 사라지면서 정체성 자체가 흐려진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은퇴를 하나의 마침표로 여긴다. 그러나 교사라는 직업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세대 간의 다리 역할, 지식과 감정의 공존에 있다. 이런 가치를 오롯이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레 그 역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지 일자리의 상실이 아니라 생의 중심축을 잃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퇴직 교사를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 잠재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 밖배움터, 지역 커뮤니티, 돌봄센터 등에서 이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다시 부를 이름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퇴직 교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존중이자 배려일 것이다. 누군가는 퇴직을 은퇴라고 부르지만 교사들에게 그것은 단지 교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준 이름, 역할, 관계에서 이탈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단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기엔 너무나 큰 문제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삶을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로 바라봐야 한다. 교사였던 그들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그래야만 선생님이라는 말이 다시 누군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교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 은퇴한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훈장이 아니라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줄 사회다. 퇴직 교사의 삶을 다시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살아온 시간의 깊이를 간과한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과 태도, 철학과 관계 맺음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다. 교단에 서는 날부터 퇴직하는 순간까지 교사는 누군가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며 때로는 보호자가 되고 때로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과 정체성이 단 한 번의 퇴직으로 무아되는 현실은 이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존중과 돌봄을 되돌려주고 있는가를 묻게 만든다. 문제는 단순히 퇴직 이후 생계의 불안이나 활동 공간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는 정체성의 해체와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심리적 공허감에 있다. 평생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온 이들에게 더 이상 당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의 무언의 신호는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연령 중심, 역할 중심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욱 어렵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그들은 명확한 사회적 위치와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 그 이름을 불러줄 이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개인의 적응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수많은 퇴직 교사들은 고립의 늪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퇴직 이후 삶을 사회 전체의 과제로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르침의 본질은 생애 전반에 걸쳐 발현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한 교사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교육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퇴직 교사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식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단순한 시간 강사 형태나 일회성 봉사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문화공간,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그들의 교육적 감각과 인간적인 통찰을 살릴 수 있도록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퇴직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그동안의 생을 존중받고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둘째로,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교직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대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단지 마무리의 시간이 아닌 전환의 시기로 삼아 퇴직 이후를 설계하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 23년 전부터 정체성의 변화, 심리적 준비, 새로운 관계 맺기, 지역사회 연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면 교사들도 스스로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직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수많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다. 그만큼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과 가치는 살아있으며 사회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퇴직 교사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의 롤모델로서, 학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의 동반자로서, 동년배 세대에게는 지지와 공감의 동반자로서 퇴직 교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직업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관계와 존중을 담은 사회적 상징이었다.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도 불리던 사람도 모두 잊지 않아야 한다. 이름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도 흐려진다. 따라서 퇴직한 교사에게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는 이제 퇴직 교사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교육의 역사이고 그들이 살아갈 길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교사였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교사인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만이 진정으로 교육을 존중하는 사회일 것이다.